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스튜디오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종목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블록버스터를 향하여라는 주제인데 왜 블록버스터를 향하여인가요? 미리 스포를 해드리면 재미가 네. 없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이 코너의 끝까지 좀 아,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밀당을 또 해주시는데 블록버스터라는 건 좀 커다랗고 좀 규모가 큰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한양행이 그만큼 커다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를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코너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작전 리포트 제약바이오 업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녹십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유한양행,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말씀에 걸맞는 앞으로의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유한양행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대신증권 리포트, 그리고 키움증권 리포트와 그리고 6월 17일 발간된 대신증권 리포트,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유한양행은 국내외 소재 대형 제약사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그리고 연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자회사 등을 통해서 생활용품 제조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26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일한 박사에 의해서 유한양행이 설립되었고 1962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6년에 설립이 되고 62년에 상장이 되었다. 주요 관계사로는 유한킴벌리, 그리고 한국얀센, 유한화학 등이 좀 자회사로 있고요. 경영을 참여하고 있거나 단순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총 51개에 달합니다. 그중에 상장사가 11개 정도 되는데요. R&D 연구개발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튼실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R&D 연구개발 비용이 약 1,037억 원이었지만 2020년도에 달해서 2,226억 원, 연평균 약 29%, 30% 가까운 연구개발 비용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 도입을 통해서 2015년도부터 약 31개사에 2조 4천억 원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CMO 기업들 흐름을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사들이 백신을 통해서 확보된 현금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또는 백신 개발에서 뒤처진 빅파마들이 어디에 또 다른 투자를 이어갈 것인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결국엔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하나의 키포인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는데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에클론, 제노스코, 그리고 ABL 바이오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 도입을 진행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조금은 집중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료 도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영업이익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2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액은 4,33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3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4%나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는가를 보니까 지난해 2분기 전년 동기의 기술 수익료가 4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의 기술 수익료가 167억 원이어서 결국엔 이 기술 수익료가 지난해 동기 2분기에는 굉장히 좋았다. 전년 동기에 마일스톤 유입이 대거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YOY로 구분을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에는 영업이익이 나빠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 추정치보다는 좋았다, 추정치를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에 마일스톤, 기술료로 도입된 부분들이 얀센은 65억 원,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67억 원, 길리어드에서 12억 원이 이렇게 유한양행으로 기술료 수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YOY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처방 의약품에서 15%, 처방 의약품에서 7%, 그리고 수출 사업 부문에서 24%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유한양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실적들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료의약품 API라고 합니다. 원료의약품 쪽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매출 발생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66억 원. 그리고 일반 의약품 OTC라고 하는데 안티프라민이나 엘레나 같은 부분에서 397억 원이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고요. 전문의약품은 ETC라고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글리백, 로스바미브, 빅타비 등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전문의약품 등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을 했고요. 2,605억 원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 사업 부문에서 플러스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 기술료가 일부 감소를 했지만 전 사업 부문에 있어서 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저하고라는 이야기를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이 과연 내가 접근하기 좋은 구간인가 마지막 말미에 기술적 분석도 함께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일반 의약품도 좋고요. 그리고 고마진의 렉라자 국내 출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량 신약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쓰기에 탄탄한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분기 실적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들을 좀 본다면 매출액은 4,63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9%,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 2분기 대비 7%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 영업이익률은 6%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반기를 왜 주목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 티닉 글로벌 3상에 대한 환자 모집이 3분기 완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ESMO 학회에서 추가된 환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병용 임상 데이터들이 3분기 내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달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기술 이전한 비알코올성 지방염, 지방간염, NASH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제에 대한 일상 시험이 신청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마일스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 이전 계약의 한 방식이 마일스톤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겠죠. 그리고 임상 진행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허가 사항에 따라서 한 단계, 한 스텝 나아갈 때마다 성취도에 따라서 단계별 기술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마일스톤이라고 하고요. 마일스톤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엔 임상 시행 과정 중에 뭔가 잘못돼서 중단이 되거나 이제는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술료를 더 이상 수취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약품들이 앞으로 한 단계 그리고 결국엔 상용화까지 이루어진다면 로열티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마일스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실 때 마일스톤이 수취됐다, 기술료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 기술료는 연구개발이 진행될수록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지아이노 이노베이션에서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가 곧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블록버스터를 이 중에서 하나 꼽자라고 한다면 레이저 티닙이 될 것입니다. 레이저 티닙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요. 약들은 결국엔 한번 투여를 하면 내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투여한 이후 재발한 환자들에게 더 이상 어떤 치료제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이저 티닙을 투여를 했더니 재발한 환자들에게서 임상적 효능이 확인된 치료제가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3세대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한양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상장사 오스코텍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 가지 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저 티닙이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효능이 생겼다. 더 이상 표준 치료제가 없었는데 효능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임상을 거쳐서 그리고 3분기에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환자 모집이 완료되고 그 3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너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더라도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표준 치료제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블록버스터급 뭔가 결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상 1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국내 식약처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3상을 한다는 것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일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이 3상 진행에 대해서는 3상을 통과한다면 거의 상용화 단계에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이저 티닙은 아미반 탐합 병용 투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레이저 티닙 단독 투여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9월 8일, 14일 개최되는 세계 폐암 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데이터 발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16일부터 21일 개최되는 우리가 익히 시장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ESMO 유럽 종양 학회에서도 관련된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보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들이 이 9월 두 학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유한양행이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 발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이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수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차트를 10년치를 열어놓으면 이러한 대바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행한 라인을 놓고 중기 추세선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이 구간을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텐데 다시 한번 차트를 확대해 보면 최근 추세선을 본다면 이 구간이 새로운 바닥으로 조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긋고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일부 이렇게 공간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따라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새로운 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구간이 새로운 바닥 인식으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9월에 학회가 두 가지 개최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유한양행이 과연 상저하고 블록버스터에 대한 기대감을 일궈 나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포트 유한양행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블록버스터다 보니까 또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레이저 티닙 하반기에 정말 고점 달성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지금 이 이야기 그대로 방송 외에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